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오른쪽 하시면 됩니다. 키가 크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많은 예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본 추경이 과연 그 코로나 피해 지원이라는 목적에 충실히 과연 반영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그 목적을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강화, 민생 회복과 경기 활성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우리 여야가 다툼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됐다는 것은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었지만 여야가 많이 거리를 좁혀서 부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법 공포 이전에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은 또 소상공인들은 이번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우리 지원법에 있었던 부칙의 내용이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부총리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과거 피해를 지원하는데 약 3조 1천억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을 하는 데는 6천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매출 4억 이상 업체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약 900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 지원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자, 지금에 있는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의 목적이나 또 우리 소상공인 지원법 부칙에 나오는 설명에 우리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총리님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그 전에 의원님은 질문에 답변도 드렸지만은 저는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보상에 6천억밖에 0.6조밖에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지급할 돈이고요. 추가로 반영하겠다.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저는 보상 소요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동원해서 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한 예. 것이다. 하고 추가로도 증액을 하거나 반영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 희망 회복 자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었던 게 이제 맥시멈 500만 원이었던 걸 이제 900만 원으로 올려서 왔지만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그거는 국회하고 소위할 때 저희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잘 소위하고 좀 상의를 해보겠고요. 저는 이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서 약간 다소의 의심이 좀 품었던 것이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당초안대로 편성할 때 이게 중기부의 제안을 통해서 기재부가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단독으로 선정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기재부가 단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중기부 인천부 장관님하고 중기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중기부에서도 저희가 900만 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돈 1,000만 원이라든가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중기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넘기고 그거를 기재부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이 중기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예, 저희가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또는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같이 검토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같이 왔는데 예. 저희가 기재부가 했던 것이 좀 알겠습니다.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한다면 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의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으니까
기재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그리고 중기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부처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기 소위에 와서 문제를 수없이 논의했던 겁니다. 입법 청문회까지 하고. 그럼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중기부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와야지,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의사결정 주체인 기재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 뭐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본 예산도 각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만 어차피 기재부에 또 예산 심의라는 게 있어서요. 재원의 충당에 맞게끔 예산은 심의 짜가는 편성 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편성에 대한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만 또 부처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합니다. 제가 이 건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같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액할 생각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완이 필요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산자 중기위 예산 소위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리 산중위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시킬 때 사실은 그동안 지원법은 여야가 갈등이 있어서 함께 도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6억 이상 구간을 만들고 지원 액수를 최대 3천만 원까지 하자. 그러니까 900만 원이었던 거를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3천만 원으로 올렸고, 영업 제한의 경우 소상공인의 자본을 인정하지 않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없애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감소하는 등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가의 노동력을 더 많이 배가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게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경영위기 업종 지원도 기존 2개 구간에서 매출액 6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최대 300만 원 가지고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코끼리 비스켓과 같은 그런 효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안을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한 증액을 약 2조 9천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상임위에서 그렇게 증액 의결했다는 것도 어제 저도 들었고요. 일단 상임위의 의견으로 저희도 아마 개수조정 소위할 때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결정은 뭐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도 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이 폐업한 업체들의 뭐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폐업할 수도 있고 진짜 위기를 겪어서 폐업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세세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폐업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를 우리 부총리님이 좀 견지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예. 그 말씀해 보시죠.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잘 아시겠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추경을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의 보상 소요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들 확실히 하시겠다. 0.6조지만은 예. 그건 올해 4, 4분기에 소요될 돈이고요. 아마 예. 심의를 하다 보면은 한 100만 명에게 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심의하다 보면은 그 소요는 충분한 소요가 내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고 얼마나 보상할지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국민적 감정이라든지 또는 가계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할 것 같은데 우리 부총리님 보시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바로 제공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첫째는 국세청에 갖고 있는 이제 소득이나 세무 신고 자료가 있고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또 미흡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 결정은 뭐 저희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 법의 그러니까 정의입니다.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하되 그 사람들이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가 준비돼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데이터를 준비할 책무는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국세청이 가장 핵심적인 부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느끼게 볼 때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민간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의원님. 그래서 신뢰를 심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세청이 자료를 뭐 왜곡하기나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뭐 있는 그 자료 그대로 제가요 그대로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걸 좀 질문드릴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각국 나라가 지원한 것을 보면 IMF가 조사한 겁니다. 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 대응 규모가 27.7%인데 반해서 우리나라인 경우는 추경 33조를 포함해도 1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 적은 결과죠. 이에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6조 1천억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개인 사업 대출자도 3조 2천억이 늘어 역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시죠. 예,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총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목표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3대 주체를 보면 가계, 기업, 정부 3대 부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 2분기에 있는 각 주체별의 부채를 살펴보니까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8.6%, 정부가 가장 적습니다. 35.2%, 기업이 108.3%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연 가처분 소득 대비 비채 비율을 따지면 올해 20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가계 부채가 140한 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54%나 가계 부채가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의 건전성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경제를 총괄하고 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 부채는 지나치게 적게 만들고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는 다른 데보다 확대시키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 조정과 기재부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능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예, 의원님 뭐 말씀 주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부도 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님한테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논점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국민의힘당에 그 입당을 하셨습니다. 뭐 당에 입당하는 거는 뭐 본인의 정치적인 뭐 소견이니까 그거 갖고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이제 대선 후보로서 뛰겠다는 의지를 좀 표명도 했습니다. 이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불과 그 1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감사원장은 우리 문재인 정부 안에서 스스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겠다고, 똑바로 하겠다고.
정치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것 중에 하나가 월성 원전 1호기입니다. 그 수면 연장권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 연장권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판단이 약간 자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안정성, 수용성, 경제성 세 가지를 논하면서 안정성하고 수용성은 판단할 수 없고 경제성만을 외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부적인 운영 비용만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지금 산자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총장 시절에 구속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맥락을 보면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와 정치적인 행보와 관계돼서 행위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예,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예. 보다 면밀한 재검토하고요. 그 재검토 과정에서 논쟁적인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네, 이성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 청도군 이만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